소재와 대상의 거리낌이 없는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전직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 정치권 상황을 진단하면서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는 시간입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김보협 정치 전문 기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일주일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표차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유튜브 독자들 위해서 살짝 손을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다룰 이슈 뭘까요? 준비된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넘어 시민과 국민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였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결자 해지의 각오와 서울의 진정한 발전과 혁신을 다짐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김보혁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하지는 못했는데요. 네. 그닥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아하. 토요일 밤에 그 당직자들한테 편지 쓴 게 먼저 언론에 노출됐던 거 아닙니까? 예. 언론사들은 보통 기자들은 토요일에는 일 안 하고 당직 한두 명 정도 있는데 아마 예.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고. 예, 예. 네. 그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를 후보로 이제 누구를 후보로 내세워서 아하. 이길 수 있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야 정치권 모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관심들이 좀 있을 텐데 네. 유권자들, 서울 시민 혹은 서울시장에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과연 이 뉴스가 컸을까? 아하. 저는 별로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안 대표 자신은 이제 아직도 나는 유력한 대선 주자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내가 체급을 낮춰서 출마하는 큰 결단을 내렸다. 아하. 이렇게 봐달라는 건데 예. 변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안철수 후보가 유력한 대선 주자인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아하. 그리고 야권 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그 2011년에 제가 현장에서 취재할 때 박원순 전 시장과 단일화하던 시점에 네. 안 대표가 당시에 지지율이 훨씬 높았는데 그랬죠. 흔쾌히 양보를 했거든요. 예. 그때도 야권 단일 후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1년에 안철수와 지금 야권 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쓰는 2020년 안철수는 같은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네. 아마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소영님, 그동안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는 안 한다 공식적으로 여러 번 확인을 해왔잖아요. 저 각종 방송에 예. 증거 자료가 다 남아 있는데요. 아무도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출마 안 한다고 했을 때 저만 유일하게 예. 아니다, 출마한다. 여러 가지 여지를 남겨놨다라고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바로 접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증거 자료가 다 있네요. 네, 다 네네.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예. 너무 저는 출마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좀 시점이 빨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내년 초에 뭐 설 전후를 통해서 예. 그때 전격적으로 좀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왜 출마 선언을 예측했냐면 예. 이분이 나는 출마 안 할 거야라고 언론에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지만 네. 계속 국민의힘 서울시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을 계속 만나고 다녔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분이 여차하면 나갈 거다. 그 나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결국에는 전 두 가지 부분 때문에 나갈 걸 결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참모라면 서울시장부터 나가세요라고 했을 텐데 어허. 첫 번째는 여론조사예요. 네. 대선 후보로서의 여론조사가 너무 안 거의 나오니까. 존재감이 없을 정도가 아니냐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 다 해봤지만은 결국에는 행정 경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선을 하기 위해서는 네. 서울시장 내년 2022년 찍고 2027년 네. 딱 나가면은 또 스텝도 다 맞아요. 스케줄도 맞고. 아하. 그래서 그렇게 좀 행정 경험을 쌓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는요. 대선에 나가서
내가 후보가 될 가능성도 당선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서울시장 먼저 찍고 간다라고 아하.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상 네. 내년 설 전후 정도 이렇게 네. 좀 이슈가 모아지고 관심도 모아질 때 땅 터트리면 더 좋을 텐데 왜 지금 이 시기에 사실 주목도 못 받는 상황으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조급했던 것 같아요. 아, 조급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되게 곤란해진 두 분이 있어요. 네. 한 분은 오세훈 전 시장, 아하. 유승민 전 대표가 되게 곤란해졌어요. 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금태섭 전 의원은 어떤가요? 금태섭 의원은 좀 너무 존재가 미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예.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무진들이 네. 내년도 서울시장을 나갈 거를 실무적으로 준비해 들어갔어요. 아. 그래서 내년도에 전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선수를 뺏겨버렸어요. 선수를 뺏겼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개혁한 대로 내년에 출마 선언을 한다. 오세훈 전 시장이. 네. 과연 내가 경선에서 안철수 대표를 꺾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와 아하. 거기서까지 경선에서 지면 네. 나는 다음번 대선도 출마 못한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계산, 아하. 고민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네. 서울시장 당신밖에 없어. 당선될 사람 당신밖에 없어. 당신 나가. 라고 당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유무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네. 안철수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 나가도 돼. 아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유승민 두 분 다 서울시장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결국에는 유승민 전 대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발표로 인해서. 네. 자, 그러면 김보육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장소영 이런 분석? 장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전에 네. 얘기가 떠오르는데 저 취재할 때도 정치 취재를 할 때 정치인의 입을 보지 말고 네. 발을 봐라. 발을 봐라. 얘기를 하거든요. 발을 봐라. 네, 아하. 말은 안 나간다 하면서도 계속 서울 당협위원장을 만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럴 수 있는 거고 네. 이 두 분이 참 곤란해졌다는 지적에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안철수 대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제가 출마 선언문을 네. 곰곰이 봤는데 이분의 언어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뭐 민주주의의 적이고 독재 정권이다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야권 후보로 나갈 거니까 그쪽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줘야죠.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 무도한 정권의 심장에 심판의 비수를 꽂고 과격해졌네요. 이런 표현은 네. 2011년에 안철수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안철수 현상이라고 이름 붙었을 당시에 안철수의 언어와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어요. 네. 그때만 해도 합리적인 진보라는 예. 평가를 들으면서 그렇죠. 20대, 30대들한테 인기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대선 때는 극중주의를 표방을 하면서 진보 보수 양쪽을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의 언어는 보수로 가 있는 거죠. 아하. 실제로 국민의당 예전 의원들도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 단일화를 하려고 할 텐데 저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3211님 문자 주셨는데요. 이러다가 태극기 세력과도 손잡으시는 거 아니겠죠? 이 답은 저희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거침없이 하이킥.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한 이야기를 보니까요. 그 범야권 단일 후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출마하는 것은 안철수 시장이 된다기보다는 범야권 연립 서울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나온 반응이 첫 반응은 정의당이 범야권이라니 우리도 야당인데 우리하고는 전혀 결도 다르고 뜻도 다르면서 어떻게 범야권이냐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강한 반발을 했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언제 우리가 당신하고 함께하기로 약속도 하지도 않았고 말도 안 했는데 일방적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김중희 위원장은 네. 지금 시큰둥해요. 그러니까 반응을 보이지 마라라고 지침까지 줬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네. 안철수 대표의 정치력에 대해서는 이제 빵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후보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라는 게 공식적인 지침이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달라요. 네. 무슨 말이냐면 어제는 분명히 발언 수위로 보면 국민의당 입당해서 경선을 치르겠다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유불리 따지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어떠한 방식도 오케이라고 했어요. 네. 그거는요. 좋아. 나 국민의힘 들어가서 나 국민의힘 후보들과 나 경쟁하겠어. 라고 많은 언론에서 분석 기사를 썼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범야권 연립정부를 만듭시다. 아하. 서울시장 그거는요. 입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음. 나를 그냥 추대해달라는 말이거든요. 예. 어제 한 말하고 오늘 한 말이 달라요. 아하.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아하. 정말 좀 황당합니다. 네.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측의 줄다리기 싸움이 상당히 심해질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안 대표 쪽은요. 오늘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리한테 입당 후에 경선 요구하는 거는 국민의힘 너희들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작전이야 라고 아하. 공격을 했고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 미랄이 되겠다고 했잖아. 그 약속을 좀 지켜봐 라고 지금 말싸움에 들어갔어요.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음. 정쟁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 전망해 봅니다. 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 주셨는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 내년 4월 이후까지는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뭔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그 끝 결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승철 소장님? 기본적으로 저는 안철수 대표가 네. 국민의힘 합당 혹은 네. 입당을 해서 예. 통합 경선을 통해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본인도 그렇게 판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간단히 네. 말씀드리면 예. 지난번 2018년도에 지방선거 나가서 3등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야권의 후보가 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본인도. 그래서 네. 김종인 위원장께서 너무 시큰둥한 반응 보이지 마시고 네. 정치력 발휘해서 빨리 입당시키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는 수순으로 가야 된다라고 아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보고 계신다. 네. 자, 김보육 기자님. 또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궁금한 게 뭐냐면요. 예.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뭐랄까 집단적 속마음이에요. 어떻게 보고 있을지 지금 나오는 반응들은 상당히 비판 일색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분석에 따르면 속으로는 대단히 좋아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가 나와서 야권의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리해지는 판국 아니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겉모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구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불리한 선거잖아요. 예. 민주당 시장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거고 네. 실제로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했던 자기들의 약속을 뒤집고 후보를 내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야권에서 뭔가 꿈틀꿈틀하고 치고받고 역동성이 커지면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가거든요. 아하. 민주당의 경선, 민주당의 후보들 간의 경쟁 이런 부분이 주목을 덜 받으면 네.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좋을 게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나오는 말들, 거친 말들, 사실 조롱에 가까운 비판 네. 이런 것은 민주당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저는 네. 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출마하겠다라는 선언문을 보고 예. 이게 좀 속칭 구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선거는 과거냐 미래냐의 싸움인데 첫 번째 명분을 결자해지라고 했어요. 네. 박원순 시장 내가 손들어줘서 당선됐다. 근데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유명을 달리하셨다. 네. 이 부분 내가 결자해지하겠다. 그래서 나를 서울시장으로 좀 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서울 시민들이 과연 박원순 시장 그러한 일탈행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을 우선으로 둘지 네. 아니면 부동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이걸 우선시할지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러한 정치 이슈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좀 수준 낮은 수준 낮은 판단이 향후 그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서울시장 선거전에 나가는 데 있어서 네. 상당히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앞서 전망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제1야당 야권 후보가 될 네.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1대1 양자 구도가 형성된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야당이 유리한 선거예요. 각종 여론조사를 봐도 그런데 네. 저는요 내년도에 어쨌든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겁니다. 예. 그 변수가 있고 예. 박원순 시장께서 너무나 진지를 공고하게 해놓은 게 뭐냐면 협동조합을 한 600여 개를 해놓으셨어요. 네. 서울시에서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예. 그분들은 정말 결사적으로 음.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노력할 거거든요. 이쪽은 느슨하고 투표율이 낮고 저쪽은 정말 결사적으로 투표율이 높일 거란 말이에요. 예. 투표율도 하나의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아하. 지금까지 흐름상을 보면은 네. 어쨌든 야권 후보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라고 말씀드립니다. 흐름상으로는 네. 김보혁 기자,
좀 전에 장승철 소장께서 그 안철수 대표의 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은 2027년 대선을 향한 그런 긴 행보의 계획적인 발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2022년 대선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멀리까지 내다보러 하라는 건 무리인 것 같지만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그 소장님 대선이 말씀을 나오니까. 받아서 얘기를 하면 네. 저는 내년 4월에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가 붙지 못할 수 있다는 아하. 꼭 왜요? 보는 쪽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네. 안철수 후보가 되려면 단일화에 굉장히 당대당 합당이든 입당이든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막판에 국민의힘 후보를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죠. 안철수 후보가 스스로 접거나 또 이번에 접어요? 내가 양보했으니까 다음에 당신들 양보해줘 하거나 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 되면 예. 그 다음 대선에는 나갈 수가 없죠.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2027년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다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가기 힘들 거다. 만약에 못 나간다면 그러면 그다음 2022년 대선으로 바로 가는 건가요? 그럼 나갈 수 있죠. 그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아니 서울시장 후보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대선을 나가요? 양보한다면. 양보? 예. 양보도 어쨌든 가능성이 없으니까 양보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가 못 되면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생명 끝이죠. 끝장이라 보십니까? 끝이죠. 끝이다. 네. 왜냐하면 뭐 의원들이 국회에서 밀어주는 분들도 없고 네. 이제 국민들이 압도적인 뭐 지지율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끝이라고 봐야죠. 아하. 네, 많은 분께서 문자를 주고 계신데요. 2311님 어느 분 예측이 맞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크크크 해주셨는데 오늘 방송이 증거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제 두 예측은 분의 항상 틀려요. 네, 소장님이 예측.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일단 뭐 내년 4월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침없이 하이킥 김보협 기자 장성철 소장과 함께 하고 있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역시 준비된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19살 김모 씨가 안전문을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SH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면서 걔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덧붙입니다.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비하성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공유형 임대주택에 공동식당이 필요한지 토의하다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고 말한 겁니다. 네, 내일부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집중하는 모양새고요. 장성철 소장님, 이 변창흠 후보자 지난번에도 그 얘기 주셨어요. 네. 어쨌든 변창흠 후보자가 집중 타깃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다른 막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급한 인권의식, 그다음에 허접한 인간관 이런 걸 갖고 계신 분이 정말 장관이라는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 자질, 능력 문제를 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덕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분이 어떻게 공직자를 해요? 아니 우리 젊은 친구가 죽었어요. 예. 그런데 걔가 잘못해서 죽었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공주택 사는 분들은 다 못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은 다 밥을 안 사 먹습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자질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현미 장관 바꾸는 이유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좀 미진해, 잘못했어. 그래서 장관 바꿔 새롭게 한번 꾸려보자라는 건데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제일 잘했어라고 말씀하시고 다니는 분이에요. 네. 그러면은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질도 문제고 자격도 문제고 능력도 문제인 분을 왜 이분을 장관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 네. 그런 의심이 들고요. 제가 국민의힘 쪽 그 보좌진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더니 예. 제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대요. 지금 공개된 거 말고도 예, 그래서 예. SH공사, LH공사에 있는 그러한 일반 사원들이 아니 이런 말도 했어요, 저런 말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정말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어. 또 하나는
표절 문제인데 예. 자기 논문을 표절해서 또 다른 논문에 표절을 하고 네. 또 다른 논문에 또 표절하고 그래서 그런 자기 논문 표절 의혹도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청문회장에서 새로운 것들이 더 터져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민주당 의원님들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의원님들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김보혁 기자님 지금 현재 나오는 반응을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사과해라. 사과를 하고 이런 문제들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검증을 제대로 받으면 장관이 돼도 괜찮다. 이런 현재로서는 반응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심각하다 예.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전체 맥락을 보자는데 전체 맥락을 보더라도 소장님 말씀에 동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인권의식 문제 있고요. 네. 특히 표현의 방식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과문을 먼저 냈잖아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예. 근데 이 관련해서 딱 세 문장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미 이제 지명을 했고 내일 청문회가 열릴 테니까 청문회장에서 어떤 식으로 자신의 그 발언들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소명 중에도 마찬가지로 저급한 인권의식을 드러낸다거나 그러면 저는 뭔가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실제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밝힌 내용 중에 보면 토지 임대 방식 그러니까 토지는 나라가 갖고 예. 건물만 갖게 하고 토지에는 임대료를 한다든가 네. 사회주의는. 그 공공기관의 주택을 되파는 방식으로 소유하게 한다든가 이런 건 이전에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들이고 예. 또 이전에 기자간담회 한 걸 보면 그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많이 주장하는 공급 쉽게 하자, 공급 많이 하자 이런 데서는 김현미 장관하고 좀 다른 견해도 밝히고 있으니 네. 내일 청문회가 열리면 각종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표디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말씀하십시오. 예. 민주당 의원님들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본인들이 야당할 때 여당에서 이런 후보를 내세웠으면 지금 반응처럼 문맥 전체를 좀 살펴보고 네. 본인 해명을 좀 들어봐야 될 거예요.라고 얘기하겠냐고요. 정말 이 구의역에서 돌아가신 우리 김군 예. 이 분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것만 가지고도 아마 부적격할 거예요. 사퇴하라고 했을 거고. 그러니까 정말 입장 바꿔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줬으면 좋겠다. 네. 옹호하지 마시라. 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 뭐 정치권에서의 역지사지 이야기야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내로남불 이야기도 그렇고요. 네. 근데 여당과 야당 입장이 바뀌면 어쩜 그렇게 자신들이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네. 했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지 저로서는 그 스스로가 좀 경험해보면서 많이 반성도 했지만 정치라는 것이 꼭 그래야만 되는지 좀 한탄스럽기도 한데요. 이 도덕성이나 이 윤리적 문제는 두 분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 같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김보혁 기자께서는 그래도 일단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공급 확대에 대해서 이 변창흠 후보자가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그것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주장을 한번 보자 이렇게 주시고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 토지 공개념에 대한 그 실천 방안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은 어때요?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근데 기본적으로요. 싶으세요? 이분이 계속 예. 주장하는 게 예. 공공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예.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가장 필요한 용적률 확대라든지 네. 재건축 확대에 대해서는 이것은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현재의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저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 생각이 들어요. 이제 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그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현 정부 정책과 반대돼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지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도 보면 예. 그날 기자회견 엊그제인가요? 기자회견 네. 할 때 보니까 서울 지하철역 주변에 서울에 빈 땅이 없다고 네. 하지만 용적률을 좀 높여서 충분히
공공주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 얘기도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공공주택을 확대하자라는 논자 같은데 예. 그것은 한 축이어야지 음흠. 그게 부동산 정책의 알파와 오메가에서는 안 된다라는 네. 말씀 드려요. 자, 이 문제야 사실은 정책적인 차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민간 중심의 재개발 시장의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풀고 좀 서울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입장이시고 네. 민주당 측에서는 사실은 공공 주택의 확대, 네. 공공 임대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입장이라서 이것은 사실은 국민의힘의 정책을 받아들이냐 마냐로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네. 과연 민주당적인 부동산 정책을 실천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청문회 때 이제 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대로 그냥 간다면 네. 부동산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음흠. 그 부분 좀 유념해 그 부분 주시면 예, 아주 좋겠다 본질적인 생각이 두 들어요. 양측의 차이인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코로나 피해 예술가 지원금 1,400만 원 서울시로부터 수령을 했잖아요. 네. 여기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호희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 아들은 그러면 아무런 경제활동, 예술활동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가. 네.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 쪽이 많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알 텐데 예.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특혜를 줬을 거다.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대통령 아들이니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당신이 차라리 양보를 하지. 이런 주장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문준영 씨는 대통령의 아들이지만 앞으로 자기의 경력을 쌓아나가야 할 젊은 예술가거든요. 네. 충분히 지원을 하고 능력껏 당선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부모가 정치를 하더라도 가족들이 피해보는 일 없어야 좋은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농담처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해서 네. 검증 좀 합시다. 의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저 장관 말고 차관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뭐 예.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죠. 인사청문회가 예.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유효한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조건에 맞으면요 대통령 아들이라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지원금 받을 수 있죠. 예. 문준영 씨도 해명을 했죠. 심사 거친 것이고 돈은 전시와 제작에 쓰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도덕과 양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 받았으면 저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예술인들에게 저는 기부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문준용 씨 정말 와 대통령 아들답다 얼마나 또 칭송을 하겠냐고요. 그럼 그러니까 벌써 그게 정치하는구나라고 할 그러니까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잘못되지는 않았는데 예, 아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얘기하는 사이에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갔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거침없이 하이킥 김보혁 기자,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